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는 30대 워킹맘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는 원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둘 다 사회초년생에 들어간 첫 회사에서 자리 잡아 무탈하게 오랫동안 잘 다니고 있었죠. 둘 다 직장이 중소기업이라 월급이 대기업만큼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비교적 빠르게 시작한 회사 생활로 쌓인 연차가 있다 보니 두 아이를 키우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죠. 그렇게 나름 평범하다면 평범한 직장인 부부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회사에 갑작스런 재정난이 왔어요. 알고 보니 작년부터 영업팀에서 몰아붙이던 사업이 탈이 난 것이었죠. 남편은 영업관리팀으로 재정에 무리가 간다며 영업팀 팀장과 마찰을 만들더라도 계속해서 말렸지만 회사 내에서 입지가 큰 영업팀이기에 결국 사업 진행이 승인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진행 도중 자재를 구하는 자금을 마련하는 곳에서 무리가 됐고 회사의 재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져 거래처들마저 다 끊기게 되었죠. 판매할 거래처를 잃어 재정난을 극복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긴 회사는 사람들을 권고사직하는 방법으로 충당하려 했어요. 그리고 그 권고사직 해당자의 중상급 연차로 회사 내에서 연봉이 높은 편인 남편도 해당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게 됐죠. 얘 둘째야, 너 회사 잘렸다며? 아무리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다지만 아이고, 그러길래 진작 내 말을 듣지. 남의 돈이나 받아먹으면서 일하니까 잘리기나 하는 거 아니냐. 됐다. 차라리 잘 됐어. 이렇게 된 거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회사로 들어오거라. 어차피 언젠가는 들어와야 했을 것 아니야. 와서 일 배우고 너도 회사 이끌어가는 거 배워야지. 언제까지 남의 돈 받으면서 살래, 남자가?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그런 거지.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잘렸대도 이 정도 경력이면 금방 다른 회사 이직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을 거예요. 아버지 회사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평소에도 남자는 사업을 해야 한다며 월급쟁이 남편을 탐탁치 않아 하던 시아버지께서 이때다 싶으셨는지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이만하면 반항 오래 했다며 본인 회사로 들어오라 하셨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다른 회사를 알아보겠다며 거절했지만 지금 당장 제 월급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냐면서 들어오기만 한다면 애들 학비는 대학까지 내주겠다는 제안으로 남편을 설득하시니 이기지 못하고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에 취직한 남편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회사가 있는 것이 다행일지 아닐지 지켜보자고 했죠. 남편이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서 회사에서는 낙하산이라고 알려져 본의 아니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 같더군요. 근데 시아버지는 오히려 이것까지 좋게 보셨죠. 본인 아들이니 잘하는지 안 하는지가 더욱 날카롭게 평가될 것이라며 피부로 그 평가를 느끼고 성장해보라고 하셨죠. 사업을 하려면 그 정도는 느껴봐야 경험이 된다면서요. 남편이 들어간 시아버지 회사는 인테리어 자재 사업이 줄을 이뤘어요. 직원은 20명 정도로 규모가 엄청나게 크진 않았지만 10년 전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던 중 회사에서 프로젝트식으로 진행하던 인테리어 자재 사업이 대박이 나면서 회사가 번창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인테리어에 필요한 자재들을 판매하는 중간 사업체로 종목을 받고 운영하고 계셨죠. 남편은 입사 전부터 아버지 회사에 입사하는 것에 걱정이 참 많았어요. 원래도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일하기 싫다고 시아버지의 반대에도 홀로 나와 시아버지 사업과 관계없는 직장을 다녔는데 결국엔 시아버지의 뜻대로 그 회사로 들어오게 됐으니까요. 시아버지의 강압적인 면은 남편의 형, 아주버님을 외국으로 나가게 만들 정도였으니 저도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죠.
아주버님은 아버님 말대로 외국에서 본인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전엔 시아버지의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아버님이 자식들에게 사업을 어떻게 강요하시는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떠나셨죠. 처음에 아주버님 부부가 외국으로 간다고 했을 땐 사업은 안 하실 것 같았어요. 사업에 진절머리 치듯 출국하던 모습이 선명했거든요. 형과 달리 어떤 반항도 제대로 못 해보고 입사한 남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래도 잘 적응해보겠다고 어쩔 수 있겠냐 말하더군요. 그래도 사장 아들이라고 들어가자마자 남편은 부장직을 달게 되었지만 말이 좋아 부장이지 영업 실무를 뛰는 역할이었어요. 워낙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사람 대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남편은 영업직은 힘들다며 본인과 맞지 않는 일이라 했지만 이렇게 밖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봐야 노하우도 생기고 연줄도 생겨 나중에 자기 사업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며 시아버지가 들은 채도 안 하시니 바꿀 수도 없었죠. 그렇게 남편은 매일 처음 해보는 일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인테리어 자재 영업을 하기 시작했죠.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어도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시아버지 회사를 다니며 밤엔 사업에 관련된 기술이나 자재 같은 것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영업이라면 본인이 잘 알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힘들다고 했죠. 그렇게 남편은 입사하자마자 밤샘 공부까지 하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본인을 보다 더 깐깐하게 보시고 판단하실 아버님을 아니까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같았죠. 그런 생활로 몇 개월 동안 매일 일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남편은 어느 날은 코피를 흘리는가 하면 매일 피로가 쌓여 눈밑 다크서클은 진해졌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주말이 되면 아이들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쉬지도 않았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니 너무 걱정이 되었죠. 영양제를 챙겨주고 매일 바빠도 건강식을 한 끼라도 챙겼지만 남편의 수척한 얼굴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매일 말라가는 것 같은 남편이 걱정이 되었지만 본인은 괜찮다며 매일 웃어 보였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 시부모님이 가끔은 밉기도 했습니다. 본인 아들이 이렇게나 노력하는데 시아버지는 매일 잔소리만 하시고 시어머님도 말투만 다정하시지 무심하신 것은 비슷했거든요. 저희 자재는 우선 친환경 재료를 이용한 것들이 추가되어 인체에도 무해하기 때문에 설치 직후에도 불편함을 느끼실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집보단 가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데요. 요즘 많이들 하시는 화이트 인테리어가 금방 손때 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자재는 특수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 그런 부분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혹시 저희가 계약하게 되면 더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이미 있는 거래처들도 자재 특성이 이 정도는 되거든요. 이외에 회사에서 저희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 점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부장님, 술 좀 하시나요? 제가 워낙 술을 좋아해서. 술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술자리는 당연히 참석해야죠. 혹시 오늘도 PR 끝나고 자리를 만들었는데 어떠신지요? 회 괜찮으세요? 이 근처에 꽤 괜찮은 일식집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회사에 들어가 적응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을 힘들어했어요. 영업직이다 보니 매일 사람을 상대하고 늘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입장인 것에 심적인 부담감과 어려움이 큰 것 같더군요. 그러니 퇴근 후 집에 들어온 남편은 한껏 지친 어깨를 하고 있었죠. 술도 잘 못하는 사람이 가끔은 술자리까지 끌려다니며 비위를 맞춰야 하니 힘들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영업직이 힘든 것은 알지만 제가 지금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더군요. 이제 막 들어간 아버님 회사를 그만두라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같은 판매 직종에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매일 진심으로 위로하고 챙기는 것밖에 없었죠.
저는 원래 다니던 회사가 아이들 용품을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그 안에서 하는 직무는 사실상 남편과 하는 일이 비슷했죠. 회사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다 보니 특별히 영업팀이란 명칭은 없었지만 영업을 하는 직무였거든요. 매일 판매를 위해 거래처를 상대하고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 뚫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 남편이 힘든 부분이 너무나도 이해가 갔어요. 저야 오랫동안 이 일을 했고 일의 강도도 남편보단 세지 않으니 그냥저냥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제 신입 시절이나 주변의 후배들을 생각하면 남편이 어떤 점에서 고되고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술 친구가 되어도 보고 매일 응원의 말과 위로를 건넸지만 딱 그 순간에만 효력이 있는 것들이었죠. 자고 일어나 출근할 때면 사라지는 것들이요. 매일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니 문득 차라리 나도 시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옆에서 도움을 줄까? 하며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눈치를 채셨는지 그때부터 저에게 매일 연락하며 아들 걱정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본인이 회사에 매일 가서 보는데 애가 점점 기력이 없는 것 같다며 살도 빠지고 있는 것 같고 건강은 괜찮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이러다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우는 소리를 하셨어요. 워낙 집안 남자들이 일 욕심 많은 게 내력이라지만 우리 아들 본인 건강도 못 챙기고 일만 할까봐 걱정된다고 매일같이 연락하시더군요. 처음엔 제가 일 관련으로 도움은 못 주지만 건강은 옆에서 열심히 챙기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정답은 아니었는지 매일 걱정을 늘어놓으시는 건 여전했죠. 좀 나중에서야 눈치챘어요. 저까지 시아버지 회사로 들어왔으면 하신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뜻을 눈치챘어도 다니던 회사를 당장 관두고 이직할 순 없었어요. 기존에 다니던 회사는 대우도 좋고 연차가 쌓인 만큼 저도 회사도 서로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는 상태라 편했거든요. 아이 둘을 키우며 영업직을 하기란 쉽지 않은데 육아용품을 파는 곳답게 육아에 관련된 복지가 좋기도 해 아이들 키우면서 무탈하게 다닐 수 있었던 곳이었어요. 이런 곳을 포기하고 무작정 새로운 곳에서 도전하기란 쉽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저 나름대로 고민이 많던 때에 남편은 계속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을 재우고 부부의 시간을 갖게 된 날이었어요. 저도 술을 잘 즐기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아주 가끔씩 저인 깊은 대화도 할 겸 술 한잔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요. 남편이 시아버지 회사를 들어가게 된 후로 계속해서 바빠 정말 오랜만에 갖게 된 시간이었죠. 남편은 그날도 야근하고 돌아와 피곤했는지 평소보다 빠르게 취했어요. 그러곤 제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하더군요. 회사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것들이 맞는지 모르겠다고요. 살면서 이렇게나 삶에 회의감이 든 적이 없는데 요즘은 매일같이 회의감이 든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회사가 너무 지옥 같다고도 말했어요. 그래도 본인은 노력하면서 느리지만 거래도 하나씩 성사시키고 차차 적응하고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어떻게 아셨는지 귀신같이 아버님이 불러내 본인이 뭘 못했는지 지적하신다고 하더군요. 평소에 남편에게 쓴소리를 많이 하시던 분이라 예상은 했지만 그 정도로 심하게 질책하시는지는 몰랐기에 저도 참 많이 놀랐고 속상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예전부터 아주버님과 매일 다투시더라도 좋은 점을 먼저 보셨고 부모님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었던 남편에게선 나쁜 점과 못난 점을 먼저 보셨어요. 어머님 말로는 남편이 너무 순해 걱정되셔서 그런 거라 하셨지만 제 눈엔 그저 첫째를 유독 예뻐하는 부모님 같았죠. 그래도 다른 회사를 다니고 아주버님이 외국에 나가신 뒤로 좀 사그라드신 것 같았는데 남편이 시아버지 회사에 입사한 후 예전보다 정도나 말이 더 심해지신 것 같더군요.
시댁에 갈 일이 생기면 남편은 예전보다 더 심하게 걱정하며 불안해했어요. 시댁에 들어감과 동시에 시아버지께서 남편을 나무라며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일을 더 배워야 한다며 늘 남편을 쥐잡듯 잔소리하셨거든요. 옆에서 듣는 저도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할 정도였는데 남편은 오죽할까요? 시아버지는 남편의 노력을 봐주긴커녕 아직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깎아내리기에 바쁘신 것 같았죠. 그 모습을 매번 지켜보고 있자니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어차피 물건 팔고 영업하는 건 똑같은데 그게 뭐라고 본인 아들을 내 남편을 쥐잡듯 잡나 싶은 마음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얼마 뒤 저도 시아버지 회사에 들어가겠다 시댁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만족하실 수 있도록 남편 옆에서 돕겠다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매우 좋아하시며 저의 성격이 평소에도 싹싹한 게 장점이니 일도 분명 잘할 거라며 이 기회에 가족 사업으로 크게 키워보자고 기뻐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제가 회사에 들어간다고 하니 남편에게 하시던 잔소리를 멈추고 하나보단 둘이 더 잘하지 않겠냐면서 만족스러운 듯 웃으시더군요. 그래, 잘 생각했다. 며느라가가 그래도 영업 좀 뛰지 않았니? 쟤야 이제 적응하고 있으면서도 맨날 죽을상을 하고 다니는데 네가 옆에서 잘 좀 가르치면 되겠구나. 그래도 그 회사에선 성적을 좀 내서 괜찮은 대우 받으면서 다녔던 걸 아니냐? 영업 쪽은 오래됐지만 저도 새롭게 하는 분야다 보니 공부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아버님, 이 사람 뒤에서도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옆에서 같이 열심히 해서 결과로 보여드릴게요. 시간 허투루 쓰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니까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시댁에 말씀드린 다음 날 바로 회사의 퇴사 의지를 밝히고 빠르게 인수인계를 하고 나왔어요. 오랜 시간 함께했던 팀원들과 서로의 안녕을 빌며 헤어졌죠. 죄송해요, 부장님. 저 회사 다니면서 정말 제 사정 다 봐주시고 항상 좋게 봐주신 것 아는데 가족 일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이 회사 다니면서 부장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일하면서 즐거웠던 것도 부장님 덕이 커요. 그리고 대리님들도 내 아래에서 고생 많았어요. 다들 너무 잘해준 덕분에 제가 편했어요. 영업이라는 게 진짜 힘들었을 텐데 누구 하나 엇나가지 않고 늘 잘해주니 매일 감사했습니다. 저 퇴사하더라도 필요한 일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그거 아니라도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팀장 자리에서 고생 많았어요. 사정 봐준 거야. 잘하니까 그런 거고.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봐왔는데 계속 일도 잘해주니까 안 챙길 수가 있어야지. 시아버지 회사에 들어간다고 했죠? 앞으로 여기서보다 더 고생 많을 수도 있겠어요. 일이라는 게 완전 남이니까 오히려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가족 사업에 들어가면 더 열심히 일해도 안 알아줄 수도 있고 작은 일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건데 괜찮겠어요, 정말? 아유, 내가 말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유, 이제 마지막 회식인데 이렇게 축 처져 있지 말고 건배합시다. 그리고 쉴 틈도 없이 퇴사 후 바로 직후부터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 회사에 출근해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 나섰고 조금이라도 성과를 더 내기 위해 잠도 줄여가며 일했습니다. 확실히 같은 직무여도 아이템이나 사업 자체가 다르다 보니 공부하며 알아갈 것들이 많더군요. 거래처들 성격도 달라 적응하는 데만 온 힘을 쏟는 느낌이었어요. 아직 이쪽엔 아는 사람이 없어 고군분투하던 중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 연이 있었던 육아용품 판매업체 사장이 떠올랐습니다. 이전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유치원이나 아이들 학원에도 납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번뜩 혹시라도 다른 분류의 거래처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 연락을 드렸고 반갑게 인사하시던 사장님과 말을 나눠보니 정보를 얻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요즘 영어 유치원이다 뭐다 계약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오는 곳이니 아이들에게 무해한 장판이나 벽지업체는 없냐고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건 기회다 하는 생각이 들어 아이들이 쓰는 마루바닥과 자재 쪽을 전문으로 하는 생산거래처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쪽에서 나름 유명한 업체 사장님과 뜻이 통해 거래를 성사시키게 되었어요. 아가,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한 거니? 난 몇십 년을 사업하면서 다양한 인테리어 케이스를 봤지만 애들을 위한 사업은 생각도 못했다. 역시 젊은 사람들이 요즘 뭐가 통하는지 안다고 네가 잘 봤구나.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더 키워보자꾸나. 잘했다. 아버님, 저 혼자 노력한 건 아니고 그이도 같이 했어요. 저희 부부가 요즘 회사에 뭐가 좋을지 매일 고민이 많아요. 앞으로도 더 잘해서 좋은 결과 보여드릴게요. 그 후 남편과 둘이 함께 이리저리 발품을 팔며 업체를 알아보고 다니니 이렇게 활발하게 이쪽 업계를 뚫으려는 사람이 없었다며 저희 회사가 입소문이 났다고 해요. 덕분에 알게 된 업계 사장님들에게 괜찮은 생산업체도 소개받게 되었고 연줄이 늘어나게 되었죠. 그렇게 생산업체들과 거래를 성사시킨 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인테리어가 필요한 어린이집을 뚫고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까지 개설하며 사업을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업체부터 좋은 재료를 쓰는 곳으로 뚫다 보니 좋은 자재를 판다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거래 규모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기존 진행했던 업체들은 저희 덕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정도만 진행되던 거래가 이젠 아이들을 키우는 집 거실에 마루바닥을 깔면서 다양한 거래를 하기 시작했죠. 그것까지 입소문이 나면서 신규 거래처들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매출도 오르기 시작했죠. 저희 부부가 만들어낸 결과를 보고 시아버지는 매우 행복해하셨죠. 저와 남편이 신규 사업을 진행시키며 새로운 거래의 대부분을 따오니 시어머니는 이제서야 가족 사업이 제대로 틀을 잡았다며 기뻐하시더군요. 제가 잘해낼 줄 알았다면서 복덩이라고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진행하던 사업들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 업계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며 회사도 점점 성장하고 있을 때쯤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회사가 잘 되니 너무 좋은데 아주버님이 외국에서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운 것 같다고 말씀을 꺼내기 시작한 게요. 처음에는 저에게만 넌지시 형님과 연락은 하고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아주버님 부부가 외국에 나간 것도 오래된 일이고 나간 후 1, 2년 정도는 서로 안부를 물으며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쪽에서 답이 오지 않아 이야기한 지도 오래되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 어머님께서 최근에 아주버님께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통화를 하는데 그때 회사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본인 사업이 생각보다 풀리지 않아 힘든데 혹시 투자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던 것 같았어요. 이미 외국에 나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 어머님이 아버님 몰래 자금 마련해 드렸던 것을 알고 있는데 참 뻔뻔하다 생각했죠.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아버지 회사가 잘 되고 있으니 한번 마련해 보겠다고 말하며 혹시 정 힘들면 한국에 돌아와 지금이라도 시아버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어떠냐고 물어보셨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아주버님이 한국에 들어오셔도 하시던 분야랑 아예 다른데 들어오실까요? 아버님이랑도 안 맞다고 외국으로 나가셨던 분인데요. 미국이 애들 학비도 비싸고 연고도 없는 가족들이 지내기엔 외롭지. 안 그러니?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제안한 거야. 먼저 들어오겠다고 하면 애가 얼마나 머쓱하겠니? 그리고 첫째 머리가 좋아서 어떤 일이든 적응 금방 한다. 둘째보다 성격도 능글맞아서 더 잘할 거야.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흘려야지. 너희 시아버지도 매번 싸웠던 첫째지만 들어오면 좋아하실 거다. 이젠 어쩌면 안 싸울 수도 있어. 그렇게 오랜만에 아주버님의 소식을 듣게 되고 나니 마음이 묘하게 찜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찜찜한 기분을 느끼던 찰나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우리 회사가 드디어 창립 이래 처음으로 매출 10억을 달성한 거예요. 그동안 고생했던 직원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소소하게 축하 파티를 하기로 했죠. 사실 이날은 저희에게 굉장히 뜻깊은 날이었어요. 힘든 시기도 많았지만 저와 남편이 함께 회사를 이끌며 이뤄낸 성과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기쁜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몇 년 동안 묵인하던 아주버님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아주버님은 아버님의 강압적인 사업 방식이 싫다며 몇 년 전부터 미국에 나가 있었어요. 그 두 분은 만나면 늘 마찰이 생기고 싸우기 일쑤였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는 게 오히려 더 평화롭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셨는데 갑자기 아주버님이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연락을